서아프리카 중앙 말리공화국의 작은 도시 젠네. 이곳 북동쪽에는 최대 높이 500m, 길이 약 150km의 거대한 사암 절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디아가라 절벽으로 모래평원 위에 우뚝 솟은 절벽과 고원의 장엄한 경관으로 1989년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백 개의 운막집이 보입니다. 절벽을 따라 700여 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고 약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도곤족의 마을들입니다. 도곤족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이슬람 세력을 피해 이곳 반디아가라 절벽에 자리를 잡았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면 쓴 현자라 불리는 도곤족들은 말리의 전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덕분에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도곤족의 생활 방식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나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면춤과 종교의식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곤족은 어떠한 별이 6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구이 축제를 성대하게 벌입니다. 시구이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 시리우스를 뜻하는 도곤족의 언어입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약 8.6광년 떨어져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밝은 태양계박 항성입니다. 시리우스의 발견은 인류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무렵부터 등장해 동서양의 고대 기록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와 태양이 동시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특정 시기를 발견하고 이를 기준으로 밤낮을 세어 1년을 365일로 나눈 이집트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도곤족 또한 이 시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여기서 도곤족이 기념하는 시리우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시리우스가 아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천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시리우스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태양의 25배 밝기의 A형 주 계열성인 시리우스 A와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가 서로 공전하고 있는 쌍성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9세기 중반까지 시리우스는 직선의 고유 운동을 가진 천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천체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직선이 아닌 나선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1844년 이를 본 독일의 천문학자 프리드리히 베셀이 시리우스의 고유운동 변화는 보이지 않는 동반 천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1862년 1월 31일 미국의 망원경 제작자이자 천문학자인 앨번 그레이엄 클라크는 오리온 자리를 보고 싶어한 아들과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시리우스 B를 발견합니다. 시리우스 B의 발견은 우연과 행운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시리우스 A와 B가 50년을 주기로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별을 분리 관측하려면 고성능 망원경이 필요하기에 이 사실을 밝혀낸 것도 비교적 얼마 안 된 19세기 후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시 문명과 같은 도곤족이 오래전부터 시리우스 A와 B의 공전 주기에 맞춰 축제를 벌였고 관측 장비도 없이 보이지 않는 시리우스 B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그리올 박사는 1931년부터 평생 도곤족을 연구하며 수많은 문헌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리올 박사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도곤족과 친분이 쌓이고 1946년 10월 도곤족의 현자라 추앙받는 오고텐 멜리라는 장립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33일을 함께 지내며 종교의 유래, 문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고텐 멜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20년 동안 배운 수천 개의 사인으로 그들 방식의 천문학과 생리학, 날짜 계산법, 숫자 계산법, 약재 처방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고 시리우스 B를 도곤족의 언어로 포톨로라 부르며 포는 별, 톨로는 가장 작은 씨앗을 의미했습니다. 포톨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 중 가장 작고 무거운 별로 우주의 중심이다.
포톨로가 무거운 이유는 흙 대신 사갈라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리우스 B는 지구에 비해 약간 작은 수준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할 정도로 무거운 항성입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A와 B의 이웃한 세 번째 항성인 엠마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곤족에게 전해져 오는 천문 지식과 이론들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신비로웠습니다. 오고텐 멜리는 도곤족에게 내려오는 천문 지식은 논모에게서 전해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논모는 도곤족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창조주로 최초의 신 암마가 우주와 시리우스 그리고 논모들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우주의 질서가 훼손되자 시리우스 B에서 암수가 한 몸인 양성을 가진 논모들을 코라나 방주에 태워 우주의 각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지구에 도착한 논모들이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살아가는 방법, 도덕,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몸은 녹색이며 상반신은 인간이지만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형태로 대부분의 시간은 물에서 보냈고 땅으로 나왔을 때는 긴 몸을 뱀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논모들은 인간의 스승이자 감시자다. 그들은 60년에 한 번씩 시리우스 B와 지구를 연결해 오염된 지구를 정화하고 야마라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시리우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도곤족의 시구이 축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논모인들이 현재 인류의 선조라는 이야기 등 도곤족의 신화는 각 부락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논모의 외형 그리고 시리우스 B의 존재와 시구이 축제는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르셀 그리올 박사는 오고텐 멜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며 서양 문화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원시 문명을 가진 이들이 서양의 천문학자들보다 최소 수백 년을 앞선 천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리올과 같은 학자들이 접촉하며 천문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도곤족은 60년을 주기로 축제를 열지만 실제로 시리우스 A와 B의 공전 주기는 50년으로 1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C를 뜻하는 엠마야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3중성이 아니라 2중성이며 그 존재는 발견된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체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며 시리우스에 또 다른 동반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1994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다니엘 베네스트는 시리우스 A와 B에 미세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것은 시리우스 AB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세 번째 항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관측에도 세 번째 항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3중성의 주장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항성이 만약 빛을 거의 띠지 않는 작은 적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일 경우 현재의 천체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베셀이 시리우스 동반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시리우스 B의 존재도 확인되었기에 시간이 지나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만들어졌을 때 시리우스 C의 존재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시리우스는 도곤족의 말대로 3중성이고 시간이 지나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될까요? 그렇다면 현대에도 관측이 어려운 시리우스에 대한 그들의 신화는 진실이 되는 것일까요? 도곤족의 신화대로 먼 과거 우주의 진리와 지식을 전해준 어떠한 존재들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또한 의도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였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